재미를 느끼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면 독서를 하게 되죠. 근데 독서에 대해서요, 가장 좋은 편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막연독서다. 독서보다 더 독서와 같은 것이 없다.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 책을 읽어서 그게 뭐가 나오냐, 땅이 나오냐, 닭이 나오냐라고 이제 어신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한 집안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바로 독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거는 이제 독서를 만들고 나니까 기쁘시하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세상 끝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겨요. 순천력이 생기고 안 보는 것이 보이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또 귀하게 되면 빈자 일서고 부자 일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독서는 이제 결국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쓰고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최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 두 권을 있잖아요. 여러분께 짧게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자는 책, 도덕교. 아직 이제 읽어볼 때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뭘 업무하시니 바꾸셔보려고 하는데, 노자가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노자를 이해하고 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사는 게 상당히 편해졌다는 그 느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 어떤 이제 느낌을 줬냐면요. 일단 노자에서 이제 도덕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고정된 게 없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도는 아니에요. 또 네이밍을 해주는 순간에 그 네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역시 성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 노자에서는요, 노자가 얘기하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상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길 박자나 이제 돌아갈 주자를 이제 써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순환이 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찾아오면 저 인생에 받아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정말 안 좋은 그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그 인생에 받아쳤을 때 거기서 끝이다라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순환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순환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받아친 만큼 언젠가는 또 최상단을 칠 수 있다는 그 수단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노자에서 그 순환을 얘기해 줍니다. 또 상도라고 하는 건요,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데 그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대립을 전제해서 얘기하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 양당에서 하는 상황이 다 대립 구조예요. 거기에 국민들은 매일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거기에 젖어 살아요. 근데 도덕교에서 얘기하는 건 상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하고 무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대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접합이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까? 근데 노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유가 있는 거는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다. 무가 있는 거는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 관계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생을 하게 되면요, 일체이고 또 상호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노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유연한 겁니다. 부드럽고 약한 거를 많이 얘기해요. 유약한 것이 강하고 굳센 거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살아있는 거는 다 부드럽다라고 해요. 근데 죽은 것은 다 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에서 또 강조하는 경우가 뭐냐면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공성실태라는 말을 써요. 그 모든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맞이해서 새로운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그 생활 방식이 뭐냐면 하나를 이루면 거기에서 진짜 아주 단맛을 다 이렇게 뽑아서 섭취하고 나서야 그거를 물리게 됩니다. 이 때는 늦었어요. 더 좋은 기회를 상실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조금 더 재미난 얘기가 있죠. 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족하면 불욕이라고 해서 욕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치면 지지하면 불태라고 해서 미혹을 줬다는 표현을 쓰고요. 노자에서 강조하는 그 중에 하나가 고요를 강조합니다. 고요할 정도를 강조하는데 조금 더 도주 도움이 되고요. 역시 이제 그 상보성, 봉생 그걸 얘기하니까 부재 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화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 노자를 씁니다. 그 노노라는 책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세요. 노노가 알려주는 노노의 그 가치는 뭐냐면요. 이 책이 거의 한 2,500년 전에 얘기하기 시작해서 제자들이 정리하고 도한 것을 합치면 한 2,300년 정도 되지 추측이 되는데 일본에서 있잖아요. 3대 경영의 신을 얘기합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그런 사람들이 창업자하고 이나무리 가족하고 이제 그 시험문수가 무장수 박사의 사이예요. 이나무리 가족 교세의 창업자하고 또 본다고는데 본다 스위치로 그 세 사람은 이제 3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업무용 학자의 노인칙이 바로 노노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노를 생활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걸 회장이 사실 이경철 회장으로부터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상품을 물려받아서 한 300배 이상의 그 성장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이경철 회장이 1987년도에 후계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거리 이제 그 막내 아들. 그러면서 이제 후계 수업을 어떻게 시켰냐면요. 다른 무슨 뭐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다른 대기업이 없어요. 책을 한번 건넸는데 그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건 회장이 10년간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 노름만 읽은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독서하는 것을 주로 해서 삼성이 300대를 성장시켰다. 그럼 독서한 그 이건 회장이 어떤 발상을 내냐는 거잖아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경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다. 라고 그 짧게 대답을 했고요. 이 사람이 그 실질적인 사상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독서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1994년도에 그 독일에다 이제 임원을 다 불러놓고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해서요. 그 자식과 말을 갖다 놓고 다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고를 독서를 통해서 익혔다는 것을 이제 방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그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인문 도시에 들어가는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 와진다는 거는요, 그 타마이라고 하는 이제 하운드 시대의 은나라의 그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대야에 있잖아요. 어떤 글귀를 새겨놓고 생각했냐면은 부일신, 일신, 위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생활하잖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하면서 대야를 들어봅니다. 거기 글귀가 부일신, 일신, 위신이라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후의심을 가지고 나로 이제 새로워지고 거기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창의가 이루어집니다. 르람치 선생이 이분들 이제 훌륭한 인문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유배지가 이제 흑산대에 있었습니다. 흑산대가 아니라 풍물이 아주 함께해서 자기가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애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많고 허름한 그 운막 같은 그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운막에 학당에 그 당포라고 해서 집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신당이라고 쳤습니다. 지금 흑산동화는 그 흔적이 없어졌어요. 다만 이제 일신당 포라는 그 표지만 하나 있는데요. 아무튼 일신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하는 사람들이라 써 있고요. 낙업이라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인문이라는 것이 뭐 정치에 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현실 생활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문도시에 생활하는 그 인문학적 사고라는 사람들은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소명의식이 뭐냐면 자기가 탁월한 그 특성과 그 품성과 소질이 있어요. 그거를 깨닫고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자를 부여하고 끌자를 부여합니다. 뭔가 아는 거는 뭘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뭘 좋아하는 거는 즐기는 것보다 못하고 즐기는 자가 이긴다는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인문학적 사고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했잖아요. 복잡한 일을 쉽게 관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유익하게 읽은 책 중에 이희성의 리뷰로 리더라는 사람 그 책을 아주 유익하게 읽었는데 이 책에 이희성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플러스 잡무들이 많습니다. 보고해라 하고 이렇게 잡무들이 많은데 하루에 그 가르치는 업무가 끝나면 책상에 서류가 상들이가 쌓여 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희성 작가가 책을 이제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한 4시간도 안 걸려서 다 정리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일을 하는 그 효율성을 인문학적 그 노력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산정영일 선생이 책을 530권이나 이제 졌어요. 이분의 방식이 뭐냐면 인문학적 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분 책을 읽을 때 주제별로 글귀를 있잖아요. 아주 초록을 해가지고 깜빡으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초록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목차형에서 쓰면 그게 바로 책 한 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다산정영일 선생님께서도 인문학적 사고를 해서 시분 유치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분류를 잘 해가지고 책을 엮어내는 기본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고 부시를 합니다. 강조해주고 여기 바로 리딩을 리드하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희성 작가가 부책이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다산을 많이 연구한 분들과 정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 지식을 활용해서 영양하는 방법을 한 50여 가지 주제를 이렇게 정리한 책이 바로 지식경영법과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문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인생에 받아칠 때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뭐자가 내게도 좋은 기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문학적 사고에서 생기고 대상을 살아가는 힘도 생기고 위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향상시켜나가는 그런 힘도 생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을 가지고 하는 일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요, 제가 책 두 권을 이제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책의 작가들 다 여성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똑같이 겪은 게 뭐냐면,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게 됩니다. 남편의 상황이 파산이 돼가지고 집에 데가 없어요. 절망하는 일이죠. 거기서 이제 무료한데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읽게 됐더니 자존감이 생겨나.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뇌가 변화한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의 통째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분들이 책으로 써냈어요. 매일 중에 이 전화하는 사람은 3년 동안 매일 한 권씩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독서법이라는 그 책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하루 한 권 독서의 신. 이 남영환 작가도 이제 그런 의미에 사람이었습니다. 즉, 책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는 거예요.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맨 끝에 보면 겸형. 겸손하면
만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경의 이제 본순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낮아진다는 표현을 이제 쓰고요. 낮아져야 되고요. 또 비우자, 비워야 되고요. 또 물러갈 줄 알아야 되고요.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세 가지 고배하고 이렇게 쓴 것 중에 자하고, 인자하고, 검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감이 이제 뭐 천하, 선,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제 낮으려고 하자는 것도 이제 하나의 고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서 뒤에 있게 되고요. 그칠 줄 알고, 또 절제할 줄 알고, 더러울 줄 알고,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요. 말을 아끼고, 자랑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주역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대상 이치가 가득 찬 것을 절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득 차면 넘치든지 기울여서 바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들어오잖아요. 휴영이라고 하는 건 휴자는 기울이는 휴자입니다. 가득 찬 것을 기울여가지고 겸손에다 더해주고요. 땅에도 역시 겸손한 것을 변하게 해가지고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해가지고 겸손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해주고요. 귀신한 것, 신이 많이 있죠. 산신들이 있고 뭐 지신들이 많이 있죠. 가득한 것을 헤쳐가지고 겸손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사람들 있잖아요. 가득한 것을 싫어하게 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결국 겸손이다. 겸손하면 소통한다. 그래서 겸손의 덕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있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행복은 바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다,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여전히 성공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 있잖아요. 행복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존하고 있다는 거, 또 자기가 이제 많이 이제 번성하고 있다는 거, 그걸 행복이라고 해서 그 행복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인문학의 목표는 바로 행복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백범 선생님 말씀을 이제 많이 인용하는데, 백범 선생이 가장 가지고 싶은 나라가 뭐냐, 그걸 이제 얘기할 때, 부부 아니다. 부는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되니까, 국가 아니다. 또한 이제 강력한 국가, 그걸 이제 내세를 저지할 수 있는 정도는 부하다. 근데 부하에게 갖고 싶은 그 힘이 뭐냐? 문화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 문화의 힘은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껴야 시민에게 행복을 얘기할 수 있고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 도시에서 있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아까 이제 상보식을 얘기했어요. 대립적 구조가 서로 보완적 관계라고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익법도 행복하지 않아요. 불 말고도 또 다른 제사의 못이 있다는 다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면서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라고 뜻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사고 전송하니까 겸손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역시 뭐라고 그걸 좀 제가 이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문이라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열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연한테 이런 제자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지내야 될 한 글자만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한 글자. 근데 어렵죠. 근데 공연이 얘기하니까 이 글자예요. 이 글자예요. 우리 용서할 서자거든요. 우리 틀렸다 이때 마음 쓰잖아요. 서다. 평생 지금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서라는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남과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고 그 이전에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니까 갈등 관계가 아닙니다.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평화 관계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을요, 저기 그 최유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만들어낸 그 용어가 호모 신기우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사람은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동생이라는 의미로 해서 신기우스 붙여가지고 동생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제 만물이 서로 의존하고 일치이다. 서로 연결된 것을 이해해서 동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평화의 문장입니다. 이것을 슬프게 저기 원리라고 할까요? 그걸 설명한 책이고요. 이것을 이제 머티플라이어라고 해서요.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리더들이 많이 봐야 되는 책인데, 상사가 윗사람이 구성원들을 침방한 자리에서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자기 역량을 책임으로 발휘하게 하고 성과를 발휘해서 성과를 나누는 그걸 이제 멀티플라이어라고 있는 반면에 디미니셔라고 해서 있는 능력도 깎아내리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이제 지도자가 있습니다. 디미니셔하고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설명해보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달라이라마가 이제 주처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한 거를 이 용서라는 책으로 붙여냈는데, 이 책의 이제 내용이 그런 겁니다. 티벳이 사실 1953년도까지 중국에 의해서 조국을 뺏겼어요.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근데 티벳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사람에 대해서 원수 지간이 돼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불쌍해요. 물질적으로는 중국이 좀 앞설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티벳이 앞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생각해보면 완전히 여기 뭐 백시적인가? 가끔 그 용서에 관해서 그 써놓은 달라이라는 쓴책인데, 그 용서한다고는 이제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있는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관계 중요하죠.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나 이외에 타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될 만큼 타인도 존중받아야 된다. 인간의 정성과 평등을 기초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그 정책을 기초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기초가 뭐냐면요, 효제라는 말부터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 역시 논어의 구조래요. 군자는 모본, 근본에 출입한다. 그래서 본이 근본이 쓰게 되면 모생이다. 길이 어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효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제는 효도와 효자의 그 위에 있는 그 글자예요. 효자의 그 글자를 쓰는데, 효도와 효제입니다. 이게 왜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냐면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실존에 있습니다. 그럼 내 존재를 만들어준 사람이 근본이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라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근데 그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나와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형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도 그 우애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실존적인 관계에서 국한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 노래에 보면요, 사회진의 대형제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세상을 5대주로 안 보고, 5대주 6대라고 안 보고, 그냥 네 다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형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뭐냐면, 소중한 존재가 혈연을 나누는 형제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역시 형제다라고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죠. 내 존재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문도시에 살아가는 인문학적 사고라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요, 서로 이제 연결됐다고 생각하고요. 연결됐다니까 자연히 밀려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거의 장군 신화에서 홍인간과 표현으로 거의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나아지는 것처럼 저는 홍인간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합니다. 역시 이제 수익적 구조보다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수단에 아프리카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우루프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그 정신을 반대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역시 이제 존재에 대한 그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내 존재를 긍정하고 내 존재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감사다. 관점에 따라 그 감사가 수용될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 만들 것 같다는 것을 쓰고요. 감사라는 것은 경종을 하고 수용을 하고 지속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 경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까 멀티플라이어 책을 쓰게 있잖아요. 감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시원하게 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느끼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수준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영한 걸 감사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천이 이제 그 행운의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행운의 도시이지만 사실 행운을 어떻게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칭찬하는 게 이책입니다. 문을 읽는 변호사라고요. 이 책이 요즘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있잖아요. 평생 동안 한 10,000명 정도의 고객을 이렇게 상담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10,000명 정도 고객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를 들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저절로 문이 따라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애써도 문이 잘 따라오지 않아. 무슨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문이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일단 겸손한 사람이에요. 뭔가 좀 이뤘을 때 거기 불러앉으려고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롭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선행을 베풀 그런 사람들이 운이 많이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흥이는 변호사, 이걸 스토무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행운은 경성 감사선의 이북에서 얻어진다. 그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죠. 또 이제 그 일본의 그 운명학의 창시자가 미즈노 나모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역시 그 운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있잖아요. 절제를 얘기해요. 절제하게 되면 내가 절제하는 만큼 그 힘이